자, 오늘 방송하는 하기 전에 이미 특검법 개정안, 근데 그거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 특검법 개정안을 박주민 변호사 대표 발의해갖고 놓고, 그런데 일각의 변호사들은 야, 이 법이 있는데 그 법이 지금 진행 중인데 또 법 개정안을 논다라고 하는 게 처음에 만들 때 몇 개월 전에 만든 거 잘못 만들고 니들 잘못 만들었다는 거 인정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니 이제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죠 그게. 그것 때문에 사실은 직권상정도 국회의장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없는 법을 새로 만들 것 같으면 이게 이 법이 없어가지고 지금 소위 말해서 국가 비상세태라는 그걸 갖다 붙일 수라도 있는데 있는 걸 개정하는 거를 갖다가 하면은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법 만들 때 잘 만들었어야지 무슨 개정안을 가지고 직권상정을 한다고 그러면서 국가 비상사태라고 하느냐 말이 되냐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논리가 취약한 면이 있거든. 아, 나 개인이 그 정세균 의장 막 씹었네. 개정안. 그건 난 문제야. 내가 문제야 보면. 아, 나 또 엄청 씹었거든. 그러니까 개정안 내는 거 자체. 근데 박주민은 왜 그걸 또 내갖고 나를 요즘 박주민 가끔씩 똥보를 차요? 아니 뭐 똥볼은 아니죠. 그건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황교안을 압박해야 된다는 게 더 큰 거 아니에요, 사실은. 황교안이 또 얼마나 나쁜 사람인가를 드러내는 면도 있고. 그다음에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다. 현재 집권 세력이 끝까지 정신 차리지 않고 어쨌거든 이걸 막으려고 한다라는 것도 있고. 뭐 저는 그렇게 뭐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나쁜 어쨌거나 수는 아니었다. 네. 그런데 법 논리 구성상엔 좀 문제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 구도상을 볼 때도 사실은 특검이 지칠 때도 됐어요. 그거 연장한다고 그래서 엄청난 성과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아. 솔직히. 그러니까 특검이 성과를 더 내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병우거든요. 우병우하고 기업. 나머지 기업들. 나머지 기업들인데 나머지 기업들이야 사실은 어느 정도 증거도 수집돼 있고 조사가 있지만 그걸 가지고 지금 이재용이가 구속된 마당에 무슨 뭐 나머지 기업들이 추가로 뭘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환호를 하고 이러지는 않을 거거든요. 결국은 우병우 문제인데 우병우 문제라고 하는 것이 특검 입장에서 결국은 깨야 될 때가 청와대와 검찰을 깨고 들어가야지만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특검 입장에서도 그 시간이 확보된다고 그래서 꼭 뭘 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부담스러울 수 있는 측면도 있고요. 시간까지 이렇게 늘어졌는데 그렇죠. 너희도 그 이후에 성과 못 내면. 그리고 이거를 오히려 특검 입장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또 한계 때문에 그 검찰한테 뭘 좀 남기고 넘기는 것도 그렇게 전략적으로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아하. 그래요? 근데 저희가 어쨌거나 취재하는 입장에서는 연장에 대해서 우병우 기소를 특검에서 하는 게 사실 특검이 도입된 이유가 뭐 기업 수사도 기업 수사지만은 사실 우병우 수사를 위해서 특검이 이렇게 왔다고 해도 왜냐면 검찰이 자기 식구를 하기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으니까 특검에서 그걸 마무리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있어서 그러니까 특별수사본부가 만들어져서 최순실 건에 대해서는 나름 성과도 있고 그래서 이제 재벌기업에 관해서도 상당히 나와 있고 했지만 그 윤갑근 팀장이 주도했던 특별수사팀의 경우에는 우병우 한다고 해놓고 시간 벌면서 우병우가 증거인멸할 시간만 벌어줬지 그렇죠. 한 게 없단 말이에요. 핸드폰 압수수색 안 했고 핸드폰을 딱 먼저 그리고 이석수만 압박을 했고 그렇죠. 그러니까 특검이 말하자면 검찰이 확실하게 반성할 기회를 만들기에는 우병우 사건이 훨씬 더 어떻게 보면 공백이 많았던 거였죠. 빈 게 많았던 거였죠. 그런데 왜 처음부터 우병우를 안 치고 거의 마무리 부분에 쳤어요? 처음부터 우병우 하게 되면 넘어가기 어려운 산이라고 봤나? 시간상으로도 특검의 시간이 한정돼 있는데. 그리고 초반에는 어쨌거나 검찰로부터 협조를 받아야 할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뭐 기록이나 뭐 어쨌거나 뭐 증거물 여러 가지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처음부터 우병우 수사를 해서 검찰이랑 각을 세우지 말자는 내부 의견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우병우 수사를 해서 만약에 처음부터 김이 빠지면 이제 특검 수사가 탄력을 잇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의견도 있었고 물론 부담스러워하는 의견이 사실 다수였다는 그러니까 게 맞겠죠. 최순실 사건을 하게 되면 끝에 가서 있는 사람이 박근혜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거의 끝에 있는 게 이재용이고 그러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 국민적인 성원을 입고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요. 우병우 수사는 끝으로 가면 누가 나오냐면 김수남이 나와야 돼요.
검찰총장이. 그렇죠. 그때 2014년에 보니까 그 말아먹을 때 주역이잖아요. 정의랑 말아먹을 때 그때 중앙지검장이었어요. 중앙지검장이죠. 예. 그 공로를 인정받아가지고 총장이 된 사람인데. 아하. 야. 그리고 이제 어차피 파견 이거 검사의 다른 방송에서 입장에서 이런 얘기들 안 해. 이거 처음 그죠? 그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니야. 근데 기사 이런 거 기사 쓰면 사람들이 섣불리 환호해요? 쓰기는 그렇지. 아 섣불리 쓰기는 예. 안 썼어요. 그래서 우병우 관련해서 저희가 기사는 사실 조금 언급은 했는데 구체적으로까지 뭐 예.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 2014년 정윤회 사건 말아먹을 때 예. 핵심이 김순환 중앙지검장. 예. 아, 그게 총장이란 그 말이야. 공으로 예. 총장으로 갔을 가능성이 예. 높다. 그게 총장이고 그 총장 밑에 있던 검사들이 지금 파견 나와 있고 걔들이 총장을 타깃으로 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나 난 우병우 그 얘기하면서 왜 2014년 정윤회 건을 저렇게 묻고 덮어버리나? 근데 왜 덮나 봤더니 그걸 안 덮고 수사를 하려면 결국은 그 대검, 예. 그 다음에 법무부, 예.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 중앙지검, 저 청와대까지. 청와대까지 이걸 예. 다 압수수색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 해야 되는 그러면은 진짜 대한민국 50년 역사에 가장 커다란 악과 싸우는 거거든. 예. 그러니까 우병우가 그런 점을 아니까 우병우 입장에서 지가 그 시간을 벌고 있었던 게 그 의미가 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최순실 관련해서 사실은 우병우가 이제 그 거짓말을 왜 자꾸 하느냐, 예. 알면서 왜 모른다고 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또 이제 아들 꽃보직 얘기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개인 비리. 예. 사실은 그 특검법에 정해져 있는 우병우 관련 수사가 딱 2개 항이잖아. 네.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특검이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걸치적거리는 게 많은 거예요, 이게. 법에 안 맞다. 이런 거를 한번 거쳐가야 되는 직무유기하고 거거든. 직권남용 그 2개밖에 없었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마구 이렇게 마음껏 치고 나갈 수가 없었고 무엇보다도 하여튼 청와대 압수수색이 막힌 게 컸죠. 그러니까 지금 하여튼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이거는 검찰총장이 굉장히 나쁜 사람입니다. 김순환. 예, 김순환이가 애초에 특별수사팀을 만들어서 우병우를 수사하는 척 하게 하면서 시간 벌어준 것도 그 총장 작품이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도 윤곽근을 세운 것도 그럼요. 총장 작품이고 둘이 동기 아니에요. 우병우하고 윤곽근이 동기죠. 윤곽근하고. 그리고 윤곽근 입장에서는 우병우한테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고 있어야 되는 사람이지. 왜냐하면 별거 아닌 사람을 고검장까지 시켜준 게 결국 우병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서도 지금 이 나름 이제 그 뭐랄까 그 총장의 그러니까 검찰 조직 내에서 잘 나가고 있으면서 그렇게 그 나이는 들지 않은, 그러니까 아주 순수하게 뭐 정의로운 그런 검사들 말고라도 소위 검찰 안에서 지금 줄을 잡고 잘 나가 있는 애들의 경우라도 지금 총장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애들이 많아요.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 저 나쁜 사람이다. 저놈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왜냐하면 특검은 어쨌거나 지금 보이고 있는 모습이 그 대한민국 검사가 2,000명이 넘는데 그 100분의 1도 안 되는 검사를 가지고 지금 뭐 대통령도 구속 일보 직전이고 사실은 이재용이까지 구속을 했고 엄청난 성과를 내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음 순서로 돌아올 얘기는 당연히 야 검찰 눈에는 뭐 했는데 이거 왜 검찰이 우리나라에 왜 있는 건데 이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70일 동안 어마어마한 성과를 그렇죠. 냈는데 그 2,000명 검사를 갖고 있는 네 조직은 이제까지 뭐 했냐. 그리고 결국 남을 얘기는 이제 우병우가 구속이 안 되고 특검이 만약에 문을 닫게 된다면 야 이거 알고 보니까 니네 때문에 우병우를 구속을 못한 거구만 이렇게 얘기가 나올 거란 말이죠. 우병우는 왜 구속을 못 시켰어요 근데? 영장 기각 후일담을 한번 좀. 그러니까 이제 특검에서도 어쨌거나 얘기 못하는 나중에 들어보면 엄청 재밌어. 그게 아니라 다 털고 가세요 오늘 싹 털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쨌거나 내부적으로도 갈등이 있었다는 보도도 여러 차례 나왔고 그거는 어느 정도 뭐 예상한 일이고 예상된 일이고 내부적으로 갈등이라니. 우병우를 할 거냐 말 거냐 얼마나 세게 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의견 차이가. 그러니까 검사 세게 못 친 거예요? 하지만 그 수사를 들어가고 나서는 이제 우병우 수사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그 검사들이 어쨌거나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하려고 했었고 당연히 뭐 발부가 될 걸로 구속영장을 당연히 청구할 때는 발부될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이제 예상 외다 뭐
특검 내부에서는 그런 반응이 나와서 지금도 어쨌거나 유죄 뭐 이대로 재판 가도 유죄는 나온다 뭐 이런 얘기로 계속 확신은 하고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그 근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주로 장시호 진술을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그 근거를 얘기하는 장시호 진술뿐만 아니라 이제 뭐 민정에서 어쨌거나 뭐 사찰한 그 민간 사찰, 네, 사찰로 의심되는 그런 그러니까 민정 수석실 형식으로 된 그 문건이 어쨌거나 압수수색 외장 디스크, 외장 하드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나오기도 했었고. 어디에 있던 하드인데요, 그게? 그게 장시호가 이제 그 직원한테 맡겨둔 그게 이제 직원의 하드 디스크, 외장 하드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의 내부 문건이 네. 최순실한테 유출돼서 네. 담겨 있었다. 네. 그래서 그 보도가 나왔어요? 뭐 잘 못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튼 네, 또 그렇고 당황해 지금 당황하고 있어. 나왔던 것 같은데 여튼은 네, 나왔다고 뭐 그런 찾아요. 여튼 민정수석실의 사찰 문건 또 그렇고 어쨌거나 공정이나 문체부 직원을 찍어내는 과정에서 민정이 이제 개입한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자들 진술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나올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 있죠. 영장이. 네. 근데 제가 그런 상황에서도 영장이 결국 안 나온 이유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판사 입장에서도 이게 나쁜 놈이라는 심증은 분명히 들었을 텐데, 문제는 영장을 발부할 만큼의 그 딱 떨어지는 소명이라고 하는 게 좀 부족하다고 여겼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속 사유. 네, 관련자들은 다 우병우가 나쁜 짓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재용이를 기각하면서도 분명히 해먹은 것 같고 나쁜 것 같긴 한데 그때는 안종범의 추가 수첩이 나오기 전이었잖아요. 그렇죠. 1월 19일 날. 그러니까 소위 스모킹 거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다는 게 이제 법원의 변명일 수 있는 것이고요. 근데 같은 맥락에서 보자면 우병우 같은 경우에 이거를 여러 가지 냄새는 엄청나게 풍기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순실을 몰랐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 김기춘이를 꿀린 것처럼 최순실하고 찍은 사진이 나와버리거나 뭐 그런 식의 증거가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그 특검 입장에서도 사실은 그런 증거를 찾기 위해서라도 그 청와대 압수수색이 굉장히 필요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특감실 그러니까 이석수 특별감찰관실 특감실의 그 자료들을 결국 또 걔들이 다 뺏어갔잖아. 그렇죠. 특감실 폐쇄시키고 나서요. 그러니까 증거도 부족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민정수석실을 털어가지고 그 관련된 자료들을 찾아올 수만 있었으면 하드만 있었으면은 지금 서 기자님이 말씀하신 그거의 원본들에다가 좀 더 풍부한 자료들이 다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민정이라고 하는 데가 사정기관의 각종 첩보를 받고 자기들이 지시를 하면서 움직이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 자료들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단 한 건에만 있어서라도 이렇게 유기적으로 쫙 나와버렸으면 이거가 이렇게 있는데 우병우를 놔두면은 저거 증거 인멸된다라는 것 때문에라도 구속을 했을 거야. 근데 애초에 그거를 맨 처음에 확보했었어야 되는 윤곽금 특별수사본부 거기서도 아무것도 안 했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하려고 그러니 쟤들이 막고 있고 그렇다면 다음에 뚫어야 되는 거는 이제 법무부하고 검찰에 가서 너네 우병우 지시 받고 그동안에 말아먹은 사건이나 민정에다가 또 보고 안 해야 될 건데 보고해가지고 사건에 영향을 미친 거 이런 거 내놔라 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어렵잖아. 아니 실제로 만약에 그 최순실을 모른다고 했는데 만약에 핸드폰 최순실을 알고 뭐 장모들 관계 그다음에 같이 골프 쳤다는 거 뭐 장모하고 최순실하고 같이 수영장을 다녔다는 거 뭐 등등 여러 가지 증언들은 확보를 했잖아요 검찰에서 특검에서. 근데 사실 결정적인 게 우병우 어쨌거나 전 수석의 핸드폰을 나중에 압수했을 때는 깨끗했었고 그거를 그런 주변인들의 진술만 있을 뿐이지 부인했을 때 그걸 당신이 진짜로 했지라고 내세울 게 뭐 최순실을 아니야 그 부분은 특히 더 없었던 것 같고 지금도 그 부분은 에 대한 뭐 증거가 전혀 없는 만일에 상태죠. 초창기 때 그렇게 그 국정농단 사건이 커지지 않았을 때 윤곽근 해갖고 이제 이석수하고 우병우로 양쪽을 다 조사한 거 아니에요? 그때만 해갖고 핸드폰이라도 확보하고 그래갖고 최순실하고 예를 들어 문자를 주고받은 게 있으면 최순실 안다고 하면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곽근 김수남 팀이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었으면 그때 특별감찰관의 협조를
엄청 받아가지고 우병우를 상대로 막 칼을 겨눴어야 돼요. 왜냐하면 감찰관실은 어느 정도 조사를 해서 있기 때문에 뭐뭐뭐를 더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거든. 예. 이석수도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거를 너네가 해라 라고 해서 이석수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도움을 받아서 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당시 상황을 보면 오히려 이석수 씨 입을 막는데 급급했죠. 더 집중한 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는 거지 제가 지금. 그래 이석수 당신이 왜 이거 그 자료를 예. 왜 이렇게 노출시키냐. 그런데 또 조선일보하고 그 감찰관하고 이석수 감찰관하고 통한 내용을 MBC에다가 흘리고. 그렇죠. 그럼 이거 그때 당시에 사실은 난 야당도 더 불만인 게 아니 분명히 그게 도감청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게 어떻게 갖고 이 자료 확보했냐라고 갖고 야당이 뚫고 들어갔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최소한 그 지네가 저기 하는 게 좀 찝찝하다고 했다면은 그 MBC로 유출된 거 예. 그거라도 세게 했어야 됐어. 그 얘기를 했었어야 됐는데 야당이. 아니, 그러니까 저기 윤곽금 팀에서도. 윤곽금 팀에서도. 예. 근데 그것도 안 했거든요. 한 번도 안 불렀어 MBC 기자를. 그러니까 설명은 들은 걸로, 그러니까 그게 뭐 방식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여튼 설명을 뭐 해달라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당연히 설명을 안 하죠. 그렇죠. 안 하죠. 네. 취재원 보고가 핵심 아니에요 기자는 또. 그러니까 당연히 안 하죠. 그러니까 사실 윤곽근 팀에서는 거의 한 게 없죠. 아니 사실 지금 이제 윤곽근 검사장이 그 뭐 우병우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근데 그때 당시에 김순환 검찰총장도 사실은 검찰총장 민정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럼요. 예. 검찰총장 낼 때 민정에서 쭉 뭐 이력 다 점검하고 그다음에 문제 있는지 없는지 다 하고 그래 결국은 아주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보면 김순환 검찰총장은 우병우가 시켜준 거예요. 아 그럼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서 우병우를 치겠어? 그러니까 저희가 당시 모 검사에 따르면 윤곽근 고검장이 온다고 했을 때 아 이건 수사를 안 하겠다는 그렇죠. 의지구나. 여기서도 얘기했어요. 우리도 다 얘기했죠. 네. 그리고 지금 저 내부 얘기에 의하면 윤곽근 고검장이 아 내가 우병우 수사를 잘했다라고 혼자 떠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자가발전을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간의 검사들의 속성을 볼 때 지가 캥긴다는 거거든 지금. 그러니까 내가 잘했으면 특검에 갖고 꼭지를 딸 수 있었을 터인데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네가 잘못하니까 특검에서도 저렇게 그렇죠. 영장도 기각되고 결국은 네가 처음에 말아먹은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의 시선이 있으니까 지가 미리 캥기니까 먼저 자가발전. 내가 얼마나 일을 잘했고 잘 넘겨줬는데 결국 특검이 잘한 거 아니야? 아실걸? 뭐 검찰이 예를 들어서 뭔가 이렇게 수사를 했는데 대충 마무리하거나 이상하게 돼가지고 다시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앞에 했던 애들이 지가 먼저 기자들한테 자발적으로 전화해가지고 내가 이것도 했고 막 설명을 하거든. 지금 딱 윤곽근 심리 상태가 그거거든요. 그 말아먹은 놈들의 전형적인 그거 행태거든 그게.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뭐 그 특검 끝나기 전에 날짜지만 특검이 불구속 기소는 하나요 안 하나요? 우병우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쨌거나 지금 연장이 안 되면 특검은 최대한 자기들이 기소를 하겠다는 지금까지 조사된 걸로는 불구속 기소를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아마 그렇죠. 일단 기소를 하고 넘어가는 거죠. 기소까지 안 할 수는 특검을 없잖아요. 하고 싶어 할 거예요. 일부라도. 근데 특검이 하면 기소는 되는 거 아니에요? 기소는 뭐 편의지. 아니 뭐 그러니까 기소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병우에 대해서 지금 범죄 사실이 한두 개가 아닌데 어디까지 하고 어디까지 안 할 거냐. 그게 이제 특검이 모든 걸 다 기소해버리면 제일 좋은 건데 지금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구속영장 청구한 그 4개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할 거 아니에요. 일단은 뭐 그거는 한다고 봐야죠. 그거는 나중에 이제 뭐 정강이라든지 가족기업 이런 등등의 문제 이런 거는 이후에 이제 그 검찰에 넘겨받아갖고 그래서 나는 이런 게 궁금하더라도 난 특검이 연장 안 되는 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은 기분 나쁘게 생각하겠지만 정치 시즌은 넘어가는 거거든요. 탄핵이 인용된다는 전제하에서 탄핵이 인용됐는데 대선 국면으로 확 넘어가고 그럼 또 특검이 계속 수사하고 있어. 그럼 이제 스텝이 한 프로세스가 그 두 개 중요한 건이 동시 프로세스 진행되면 이게 엉켜요. 그리고 이미 70일 동안 특검의 성과를 좀 좋게 잘 냈기 때문에 뭐 너희들의 특검 연장해주면 어쩔 수 없지만 안 해줘도 뭐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다 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 근데 듣는 사람들은 기분 나쁘겠죠. 막 우병우도 잡고 막 그냥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되고 나오면 청와대 앞에서 기다리다가 그냥 다 수갑 채우고. 근데 이게 과연 좋기만 하겠냐라고 하는 생각을 전 이제 그 전략적으로 보면 했었는데 어쨌든 그래도 끝나기 전에는 기소는
우병우 해놓고 가면 네. 구속 기소와 불구속 기소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유죄를 끌어내는 상황은 이제부터 재판을 또 하는 거 아니에요? 재판도 할 것이고 이제 넘어가게 되면 이제 그 만약에 특검이 연장되지 않고 검찰로 사건을 이관하게 되면 이제 시민 여러분들이 주요 관전 포인트로 삼으셔야 될 거는 검찰이 언제쯤 본격적으로 자기들이 열심히 수사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우병우를 타겟으로 하는지를 주의 있게 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소환도 할 수 있겠죠? 아니 그럼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특검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에 한계에 의해서라도 우병우를 다 할 수 없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요. 지금 사실은 그리고 검찰이 국민들의 어떤 그 질타로부터 벗어나려면 지네들이 생각할 때 가장 효과적인 카드는 우병우거든. 그러니까 검찰이 우병우한테 더 이상 이제 혜택을 볼 건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나왔으니까. 그러나 변호사는 일개 변호사인데. 네, 그리고 단물 빠른 놈들은 다 빨았어요 이제. 그러니까 우병우한테 더 이상 얻을 건 없고. 근데 우병우를 침으로 해서 얻을 건 오히려 많죠. 국민 밉상이 됐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면 지금까지 검찰이 조직적인 차원에서 보인 행태를 볼 때 조직이 위기에 빠져 있다고 생각이 되면 가혹하게 죽여버리거든. 한때 지네 편이었던 사람이라도. 그럼요. 네. 더 악랄하게 더 봤지. 악랄하게. 예. 그러니까 저는 우병우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안 좋을 수 있다. 영장 기각된 게 차라리 들어가가지고 어느 정도 그냥 국민적인 분노도 좀 식혀놓고 그러고 나서 차라리 동정표를 구하는 게 낫지. 그렇게 들어가 버린 상태에서는 사실은 검찰이 더 의혹을 낼 수도 없거든요. 어차피 구속돼 있는 거를 거기다가 진해가 넘친다고 해서 별로 생색도 안 나잖아. 그러네. 요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도 약간 검찰이 스스로 우병우를 조사해서 검찰 개혁 목소리를 약간은 지금 그 목소리가 높은 만큼 저희가 주목하는 것도 사실 우병우 수사가 제대로 되려면 총장이 나서가지고 이걸 해도 된다. 협조해야 된다는 뉘앙스를 사실 줘야지 그 조직 자체는 검사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협조도 하고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사실은 이 수사가 다시 검찰로 가면 얼마만큼 그 뉘앙스를 주느냐에 따라서 우병우 수사가 진짜 변호사님 말씀대로 성공할 수 있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라 가지고. 김순환 입장에서도 이제 내가 검찰총장인데 정권은 바뀔 가능성이 높아? 그럼 내가 여기서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이 칼이 자칫하면 나한테 올 수 있어? 그럼 검찰 개혁? 저 검찰 개혁의 심볼은 공공의적, 우리의 우상, 우병우. 그러니까 지금요 검찰의 검찰 입장 생각해 보시면 검찰 개혁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정치 집단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야당은 당연히 검찰 개혁된다는 나는 개혁하고 싶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진 않아. 나 검찰이 무서워. 나 검찰 친하게 지내고 싶어. 아니 거의 정치 집단이 아니시니까 별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정파적으로 볼 때 지금 예를 들어서 저기 아스팔트에서 성조기 들고 울부짖는 사람들도 검찰 죽여야 된다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그렇죠. 걔들도 검찰을 미워하대. 검찰이 편파적이라고. 거기다가 조선일보 검찰이 또 왼수가 됐어요. 왜? 이석수 사건 때문에. 맞아. 그렇죠? 그 다음에, 그니까, 언론들이 지금 전혀 검찰에 우호적이지 않고. 그 다음에 뭐, 바른당이네, 무슨 뭐, 국민의당이네, 이런 애들이 검찰을 옹호해줘야 될 이유가 없어. 자유한국당도 검찰에 대해서는 불만이에요. 니네가 확실히 말아먹었어야지 저렇게 하는 바람에 우리가 지금 몰리는 거야, 이런 생각 한단 말이에요. 검찰은 어디 기댈 데가 없고, 오로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조직의 혁신밖에 없다 이게.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이거 보여주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김수환과 윤곽금 입장에서는 너 이제 끝 떨어졌잖아, 임마. 그렇죠. 이제 좀 너를 희생양으로 우리가 좀 살아나야겠다. 그리고 실제 검찰 내부의 중간 간부들의 목소리가 저 김수남 윤곽급 때문에 우리가 죽게 생겼다라는 얘기를 애들이 한다니까. 실제로 지금. 그 걔들은 앞으로 지네가 올라가서 자기들도 검사장하고 고검장하고 총장 해야 되는데 검찰 조직이 예를 들어 축소된다거나 권한을 뺏긴다거나 하면은 그 단물 빨아먹은 선배들은 걔들은 다 먹고 나가고 지네는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라도 너무 미운 거야 지금 김수남이. 그러네. 막 공수처라도 병원을 만들어주고 그래봐. 내가 요새 검찰 간부들 잘 나가는 애들한테 전화해가지고 김수남이 굉장히 존경을 못 받는 것 같더라, 너네 내부에서. 그러면은, 맞습니다. 다 그래. 다 그래요, 다. 그런 김수남 살아남기 위해서 또 이제 존경받는 행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김수남도 이제 뭐 아니면 도예요. 그냥 저기 해가지고 그냥 뭉개고서 죽던지. 아니면 하는 척 하면서 이제 터주던지 길밖에 없는데. 그럼 검찰로 넘어간다는 게 별로 나쁘지도 않네?
그러니까 진짜 말씀대로 뭐 아니면 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조직에 대해서 진짜 칼을 못 대거나, 왜냐면 우병우 수사를 하게 된다면 어쨌거나 자기 조직에서도 건드려야 될 사람들이 많을 우병우 수밖에. 라인을 쳐야 되는 거 아니야? 예, 그 언급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뭐 하지 못할 거라는 의견과 진짜 말씀대로 검찰 개혁 목소리를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더 냉정하게 할 것이다 라는 의견이 사실. 근데 팽팽하게 부딪히면서 어느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예를 들어서 나는 뭐냐면 검찰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 검찰은 극소수지만 어쨌든 정치 향배에 따라서 이 정치라고 하는 파도, 바람에 따라서 움직이는 돛담배 같다는 네. 거예요. 그럼 이 바람이 어디에 가느냐에 따라서 그쪽으로 쫓아가는데 그럼요. 네. 지금의 상황을 보면 정치 권력이 바뀔 가능성이 무척 높아진 시점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거나 넘어가면 대선이 열리기 때문에 잠시 숨죽이고 있다가 정권이 바뀌면 어쨌거나 우병우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그래서 썩 나쁘진 않다. 어쨌거나 기소를 해서 여기서 넘기든 뭐 저쪽에서도 뭐 다시 들여다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사실. 검찰 내부에서. 네. 그러네. 그러니까 검찰이 살려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하나는 국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아이템을 찾아야 되고 예. 또 하나는 정치권을 협박할 수 있는 아이템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영화 더킹 보니까 오랫동안 묵혀있던 사건들. 그러니까 그런데 그 순서를 따져놓고 보면 예. 일단 딜을 할래도 여론이 좀 잠잠해진 다음에 해야지 뒷구멍으로 딜을 하면서 우리가 이거 갖고 있으니까 이거 안 할 테니까 우리를 이 정도 선에서 살려주는 걸로 타협합시다. 이렇게 가능하지. 네.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러려면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예. 그러려면 뭔가 지네들을 낯을 세울 일이 하나 있어야지만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우병우는 하여튼 죽을 거라고 봐요. 검찰 손에. 철저하게 죽을 거라고 봐. 괜히 속이 막 시원해진다. 아니 그리고 이게 또 그 법무부가 예. 그 특별감찰관실이 와야 되는 과정에서 법무부가 아주 나쁜 짓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사혁신처에서 왜 이제 저기 이석수 검찰관 말고 나머지 사람들도 다 내보내고 막 그 와해시키는 과정에서 특별감찰 수사관들. 예. 거기 이제 그 특감 보호하고 그 밑에 이제 저기 직원들까지 다 내보내버렸잖아요. 직원들은 검사예요, 아니에요? 변호사. 그러니까 검사 출신의 보가 한 명 있고 예. 부장검사 출신의 예. 그 밑에 이제 로스쿨 출신들 뽑았죠. 3명인가 2명을 뽑아가지고 과장이라는 직함을 주고 있고 그다음에 행정직원들이 일부 있고 그런데 다 합해서 뭐 숫자가 12명인가 뭐 그밖에 안 돼. 네, 엄청 작아요. 종로 1가에 30빌딩 있었잖아요. 네? 예. 아세요? 내 사무실에 지금 30빌딩 있어요. 아, 진짜요? 거기 갔더니 우리가 이제 그 뭐 유권자 단일화 운동 바꾸자 대한민국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아유, 그 정부 조직이 나가더니 또 들어왔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있으니까. 대한민국 있으니까. 상국빌딩에 거기가 이게 관운자리가 좋다는 거야, 거기가. 들어가나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건물을 기가 막혀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선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모르고 네. 대선 12월까지 가는데 우리들끼리 지지자들끼리 싸우지 말자 그래갖고 이른바 미국의 무브 온 운동이에요. 오바마 힐러리 중에 누구를 지지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온라인에서 협의하고 같이 운동했던 건데 그거로 시작한 거예요, 제가. 작년 말에. 1년 앞두고 한 거지. 하자마자 벼랑간에 이게 최선실 국면으로 가면서 어쨌든 이 운동은 망했지만 그래도 이제 힘이 있다고 해서 거기 들어갔어요. 그거 상공 빌딩이야. 그래서 그때 그 사람이 막 정부 조직이랑 막 인사를 하더니 한 그 경비가 내가 지나가는데 정봉주 의원이시네 그랬더니 드디어 정부에 들어오셨네요. 그러니까 지금 오래된 일이고 최순실 사건이 하도 크다 보니까 묻혀서 다들 잊어버렸었을 텐데 그때 하여튼 인사혁신처에서 그 특감반에다가 나가라. 당신들은 이제 공무원 저희가 다 끝났다. 이런 식의 억지를 부렸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안 나가고 버텼어요, 이 사람들이. 네. 안 나가고 막 그 돈이 없는데도 지 돈 써가면서 있어서 사무실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계속 여기서 요구를 했던 게 예산은 이제 이게 정부 부처가 아니니까 법무부 예산에서 받아와야 되거든. 법무부에 돈 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무부가 못 준다 그랬어. 못 주니까 나가라. 그리고 그 와중에 인사혁신처하고 법무부 사이에 서로 오간 게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걸 국감장에서 노회찬 의원을 위주로 해서 몇 명이 따지니까 이것들이 실무자선에서 그냥 이루어진 일이라느니 뭐 근거 서류는 낼 수 없다느니
그렇게 개기다가 그때 법무부 검찰국장 안태근이가 노회찬 의원한테 나 모르겠습니다. 뭐 마음대로 하십시오. 뭐 이런 식의 태도를 보였다가 천하의 싸가지 없는 놈으로 그때 됐었거든. 그랬고 맞아. 그랬고 막 그 검색 순위 올라오고 막 까지고 그랬지. 1등 되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검찰국장 안태근이라는 사람이 안태근이가 태근이나 하죠 왜 거기 앉아 있어. 거기는 이제 서울대 8호 학번인데 그렇게 우병우처럼 뭐 이렇게 막 성품이 나쁘고 인성이 나쁘다라는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안태근이 보인 그 반응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서도 법무부 내부에서도 놀랬어. 저 사람 왜 저럴까? 안 그런 사람인데. 저거 안 저런 사람인데. 변환의 김문수가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병우 같은 사람이 그랬으면은 에이 또 저기서 또 괜히 또 무리했네 이렇게만 얘기를 할 텐데 안태근이 그러니까 저 왜 저러지 이랬다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그 왜 그랬다냐? 그랬더니 자포자기 한 거죠 뭐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냐 그러니까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억지로 몰아낸 게 잘못이라는 거 알아요 애들이. 왜냐하면 법에 의해서도 분명히 그 나머지 사람들까지 함께 나가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했거든요. 그리고 인사혁신처는 법무부에서 그렇게 해도 된다고 했다라고 계속 법무부를 물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 그런 답을 하고 그런 조치를 그러니까 예산이나 인사에 관한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데가 검찰국이거든 법무부가. 그러니까 이 선수가 책임자가 된 거야. 타겟이 된 거야. 그러니까 검찰국장을 하면 원래 검찰 법무부의 빅4라고 그래가지고 서울중앙지검장을 노릴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게. 근데 안태근 입장에서는 그게 날아가 버린 거야. 그걸로.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냥 자포자기한 심정에서 짜증 섞인 반응을 보였다. 이게 검사들도 그렇고 그 부분을 취재한 기자들도 그 부분이 거의 통설이더라고요. 안태근이가 오버한 이유는 그거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수사를 하게 된다면 적어도 그 라인은 확실하게 처벌을 해야 돼요. 이거 드러내야 되네. 그러니까 그거를 하려면 어쨌거나 지네 내부에다가 칼을 대야 되고 그러니까 검찰이 법무부로 수사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느 정도 선에서 얘들이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실제로 지금부터 고민이 많더라고. 지금도. 자, 그러니까 이석수 사건은 결국 이석수 사건 때문에 그래서 그때 잘린 사람들이 무슨 소송을 또 가처분 신청을 내잖아요. 그래 다 이겼잖아. 그렇죠. 잘못된 해고다라고 했고 결론이 났거든요. 그래 다시 이제 직이 복직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이석수를 쫓아낼 때 법무부 인사혁신처에서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파고 들어가 보면 왜 그런 무리를 했냐? 정윤회 건을 덮기 위해서 무리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정윤회 덮으라고 하는 얘기는 누가 했냐? 우병우가 했어요? 그렇죠. 라고 하는 얘기로 타고 들어갈 수가 있겠네. 결국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그 다음 순서는 이제 너네 그때 왜 덮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병우가 시켜가지고 우리가 했어요. 누가 했어? 그러면 김수남이 했어요.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 이제. 그렇지. 중앙지검장이었으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지금 순서가. 이 사건부터 파고 들어가면 그 실마리가 잡히네. 그쵸. 그래서 어쨌거나 해체 관련된 부분도 이번에 들여다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해체가 더 문제였었는데. 근데 그 부분은 그걸 못 들여봤죠. 네, 그 부분은 우리도 못 들여다본 게 있어. 광고 타이밍을 놓쳤어.